Recording in 네, progress. 시험이 전반적으로는 좀 잘 본 것 같아서 뭐 뿌듯합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약간 잘 봤네요. 가보죠. 21번이야. 21번부터 그 상징하는 의미 찾는 부분이었었고 여기서는 디즈 커넥션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나와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부터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중간에 뭐 궁금하신 거 있다 아니면 제가 질문 그 퀴즈 같은 거 내실 때 채팅에다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처음부터 보니까 메디에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혹시 뜻이 뭐냐 은수아? 뭐더라? 중세. 네, 중세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메디터레니언은 뭐야? 지중해. 네. 비슷하게 생겼긴 했는데요. 얘가 지중해고 밑에 거는 중세입니다. 중세 역사의 교수님이래요. 어떤 대학교에 뭐 스탈스버그의 뭐 교수님이고 1920년, 1930년에 이때 교수님으로서 뭐 하기 전에 1936년에 파리로 이제 움직이기 전에 거기로 가기 전에 마크 블로크라는 요 사람이 앵커리지 굉장히 이제 그 뭐 격려를 했다는 거 본인의 학생들한테 뭘 격려를 했을까? 이 뒤에 거 요거를 격려했대. 이 뒤에가 중요한 것 같아. 요 앞에 건 다 사적이야. 어쨌든 이 마크 블로크라는 요 사람이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한 거야. 애들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랜드스케이프를 생각해라. A를 B로서 생각해라 라고 이제 해준 거야. 히스토리컬 다큐멘트라고 생각하라 그랬대. 그러니까 역사적 기록물이라고 지형을 이렇게 말을 했대. 지형이 역사적 기록물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좀 격려를 했대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리튼 텍스트 그러니까 글로 써져 있는 게 프로바이드 제공을 한다면 어떤 관점이요? 요 관점이에요. Conscious Historical Process요. 그러니까 이제 의식적인 역사 과정이라고 간다면 리튼 텍스트는요. 근데 걔가 주장한 바로는 지형학은 뭘 보여주냐면 되게 가치 있는 통찰력을 뭐에 대한 통찰력이요? 페노메나에 관련된 페노메나는 현상이잖아요. 현상에 관련된 되게 가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고 그랬대. 지형학이. 근데 그 현상은요. unconscious하고 invisible하대요. 그럼 지금 여기서 그 두 가지의 동의가 대조되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와서 얘가 얘하고 얘는 얘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글로 써져 있는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의식적인 역사적 사건 같은 거에 대한 관점을 제공해 주는데 지형학 같은 경우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무의식적인 것들의 현상 같은 거에 통찰력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글로 써져 있는 거 당연히 눈에 보이죠. 글로 써져 있는 역사서 같은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지형학 같은 거는 눈에 잘 안 보이는 통찰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회나 경제나 정치적 구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눈에 잘 안 보이는 것들인데 눈에 잘 안 보이는 것들에 대한 현상을 보여준대. 지형학이 얘가 이렇게 주장했어.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제 A 수업 때 했던 것 중에서 페노메나가 단수형이야 복수형이야? 복수형. 아이씨 A 수업 때 한 건데 A가 들어가면은 복수형이라고 했음. 박테리엄이냐 박테리아 아니야. 박테리아가 단수 혹수 복수 A로 끝나면 복수.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글과 지형학은 각자 다른 것을 제공해 준다라는 걸로. 그래서 브로크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시골의 역사 있죠? 이걸 이런 식으로 말을 했대. 토양과 인간이 연관관계가 있는 거다. 활기찬 인간의 상호작용이래요. 시골이라는 건. 그럼 시골이라는 건 토양과 연관이 되게 그쵸? 대부분 시골에서는 밭농사를 하든 논농사를 하든 농사 같은 걸로 지형과 관련이 많대요. 그래서 agricultural field, 그러니까 이런 농경지죠. 농경지의 여러 가지 형태를 공부를 하는 거야. 뭐에서 보여진 것처럼 비행기에서 마치 본 것처럼 농경지 형태를 공부를 하면은요. 걔가 뭐라고 컨텐츠 주장을 했냐면요. 이것이 농경지를 공부하는 것이 제공해 주더라. 통찰력을 제공해 주더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 어떤 사회요? 이 농경지를 만들어낸 사회에 대한
이 통찰력을 만들어내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디서 봤을 때 비행기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처럼. 왜 이게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그 혹시 나 그게 니네 사회식 야 이 문과 나 이거 갑자기 내용 그 말이 생각이 안 나. 논인데 이렇게 이 뭐지 층으로 나눠져 있는 논. 그걸 뭐라 그러더라? 이거 사탐 그 있잖아. 층으로 나눠져 있는 논 있잖아. 그래가지고 마치 무슨 이렇게 계단처럼 논이 있잖아. 그걸 무슨 다대기 논? 무슨 이렇게 막 디귿으로 시작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거 있죠? 기억이 안 나.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다 지형학이잖아요. 이런 것들이죠. 이게 어디에서 많이 유행하냐면 베트남이랑 인도네시아 쌀 농사 많이 짓는 데서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지금 여기 이제 위치에서 나와져 있는 거는 블로크가 데몬스트레이트 보여준 거야. 데몬스트레이트는 보여줬다라는 거니까 이러한 커넥션을 보여줬대. 뭘 했을 때 보여줬냐면 걔가 본인의 스튜던트를 현장 학습 보냈대. 인투 어디로? 시골로. 이 스타스버그 그 가까이에 있는 시골이었대요. 뭘 보려고? 알사크의 지역에 얼롱게이티드 길게 늘어서져 있는 그런 지형을 보러 갔대요. 근데 이것이 걔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지금 목적어 빠져 있어요. 걔가 생각했을 때 목적어 빠져 있고요. 뭐라고 생각하는? 북유럽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 알사크의 지형으로 학생들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보여주려고 이 관계를 입증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거에서 여기 지역이 여기예요. 이쁘죠? 네, 지금 항공샷으로 갔는데 이런 거다. 지금 이거 말한 건데 이렇게 막 구획으로 나눠져 있고 지금 요렇게 있고 경사지게 있고 이런 거 있잖아. 요렇게 이런 형태 있죠? 이런 형태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북유럽의 그 대표적 특징인데 이 북유럽의 대표적 특징을 보여주려고 여기를 데리고 갔다 학생들을 이렇게 이제 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이 관계를 보여줬대. 그럼 이 관계는 그럼 나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게? 지형과 시대 사회상의 관계거든요. 지형에서 그 시대 사회적 그러니까 즉 눈으로 잘 안 보이는 것들을 보일 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게 이제 주제 부분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브로크에 대해서는 브로크에 따르면은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대. 역사적인 프로세스 과정을요. 이거 하면 by looking at historical processes that are still very much alive요. 이게 뭐게 뒤에 있는 상징하는 의미를 쌤이 찾으라고 써놨음. 이거 누가 해보냐? 마이크 켜보면 되는 거야? 무식시? 태원이 마이크 켜봐. 태원아 이게 무슨 의미 같아? 모르겠어요. 글쎄요라고 그랬냐 지금? 이거 뭐라 생각해봐. 생각이라는 걸 해봐. 학생들은 역사적인 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대. 이걸로. 이게 뭐 같냐고. 논을 어? 무엇을 되게 간단한 건데 사실. 여전히 살아넘치는, 여전히 생기가 있는 역사적 과정을 쳐다보면 이렇게 했거든요. 여전히 생기가 넘치는 역사적 과정이 뭐게? 지형. 지형을 바라보면 지형은 여전히 살아 넘치는 바로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얘에 따르면 그런 지형을 보면은 이 지역의 역사나 과정이나 사회화 과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 모든 과정을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건 그런 지형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이제 가겠습니다. 블로크가 얘네 현장학습 데려가가지고 이 관계를 입증했어요. 그럼 이 관계는 무엇일까요? 지형학적인 특징 같은 것들은 서로 다 연관이 있다. 지금 뭐가 안 나냐면 지금 여기서 꼭 나와야 되는 개념이 지형과 역사거든요. 여긴 지형학적인 특징만 나왔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어요. 다음에 2번. 역사적인 사건이 현재의 순간과 연관이 돼. 지형이 다 빠졌죠? 빼고. 다음에 4번.
토양이라는 건 굉장히 필수적이다. 이거 하려면 토양이라는 건 굉장히 필수적이다. 농업의 생산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땅이 중요하다. 5번. 문화적인 유적지를 보존하는 것이 뭐랑 합쳐졌냐면은 경제적인 이득과 경제적인 베네핏과 이건 경제적 베네핏이 왜 나오는 거야? 3번이요. 3번 같은 경우는 시골의 역사 농경지죠. 농경지의 형태가 시골의 역사와 농경지의 형태는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간 거죠.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배추는 고랭지 배추라고 해가지고 저쪽 강원도에서 하고 강원도 감자가 나오고 또 경상도나 무슨 사과나무 있고 뭐 있고 하잖아요. 유난히 많이 그렇게 연관이 되어져 있는 역사가 깊이 연관되어져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다음 건 29번이고요. 29번의 문법이에요. 우선은 1번부터 한 번씩 그냥 훑어만 볼 건데요. 1번에 투 포스터가 밑줄이 쳐져 있었을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비동사가 앞에 있길래 이건 비투용법이에요. 비동사에 투부정사 붙인 거 비투용법이라고 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if라고 들어갔으니까 의도예요. 만약에 만약에 이 그 박물관이요 경험을 조장하고 싶다면 어떤 경험이냐면 되게 의미 있는 경험을 많이 조장하고 싶다면 해가지고 의도로 간 거고요. 예의가 도운이라고 써 있는데 혹시 이거 뭐인지 암? 비투용법의 의도거든. 나머지가 뭔지 암? 저 아냐? 몰라? 야 채팅 보내봐. 알면 알아? 예정, 음영, 가능, 도. 알면 보내. 의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정,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를 할 수 있다, 뭐뭐 할 의도가 있다. 뭐야? 요거 의무인데? 아씨 바보야. 이게 의무야, 요게 의도고. 근데 어쨌든 간에 운명 요렇게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틀린 거 없습니다. if절 안에 이렇게 이제 투부정사 비투용법으로 쓴 것 같고요. 다음에 좀 넘겨봤다? 그러니까 페이스가 2번인 거야. 페이스에다가 밑줄 쳐놨다는 건 스위치가 이게 맞냐라고 아마 물어봤겠지. 근데 아마 얘가 주어야. 아무리 봐도. 왜냐면 프레젠팅 동명사 주어로 나온 거거든요. without은 묶였을 거예요. 잠시만요. without은 이렇게 묶였을 거예요. that도 묶였겠죠. 앞에 폼을 꾸며서. throughout은 내내라는 부사기 때문에 그냥 묶여요. 그럼 phase 2가 동사인 건 맞는데 스위치를 누구한테 맞추는 거냐? presenting 동명사한테 맞추는 거니까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뒤에 거 읽지 않았어. 나 지금 해석을 한 게 아니잖아. 넘겨봐. 그리고 4번에 어나더라는 거는 아더냐 어나더냐 아마 이거 둘 중 하나 물어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이 자리에 어나더일까 아더일까 이거는 솔직히 지금 당장은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한번 넘겨봤다. 4번의 오브 위치. 4번의 오브 위치가 나왔길래 오브 위치는 특징적으로 뭐 있어야 되냐?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를 썼어. 그럼 뒤에는 무슨 절? 완전절. it 그것은 becomes 되었다. 프로덕티브 파트가 되었다. 즉 그것은 생산력 있는 부분이 되었다. 문장 완전절. 괜찮네. 오브 위치 괜찮네. 이제 5번으로 갔다? 5번에 컴퍼라는 뜻을 몰랐을까? 몰랐으면 써두세요. 컴퍼는 수여하다라는 동사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앞에서 끝나기는 해요. 여기서. 박물관은 사용할 수가 있다. 그들의 자원을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문장 끝. 문장은 우선 끝. 그리고 원래 써져 있는 게 컴펄드였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봐봐. 솔직히 말하면 컴펄이라는 단어 뜻을 몰라도 골랐어야만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컴폴드라고 나왔잖아. 그럼 문장은 여기서 끝났어. 컴폴드로 나왔으면 니들이 뭘 생각했어야 되냐면 컴폴드 분사구문인가? 문장은 여기서 끝났는데 분사구문인가? 비잉이 생략될 수 있으니까. 그럼 이게 PP 당하는 느낌. 오케이. upon them. through 묶었어. 인터랙션까지. through their interaction. 통해서 전치사구 묶었어. quality 명사. quality 명사가 어떻게 남냐? PP가 나왔는데 명사가 왜 남아?
이거는요 무조건 묶여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컴포트 오케이. 남는 게 목적어가 없다면, 목적어가 없었다면 컴포트 오케이.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컴퍼링으로 바꿔서 얘를 받아줘야만 해요. 목적어를 받아줘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굳이 해석을 안 하셔도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컴포트가 아니라 컴퍼링으로 가더라. 넘겨서 32번, 33번이다. 33번에 이제 빈칸 문제 3점짜리만 조금 골랐어요. 아, 오늘 끝나고 우리 뭐 하냐면 이거 지금 서천이랑 영덕은 아마 모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늘 우리 시험 보고 있잖아요. 단어 구두를 보거든요. 단어 구두 어떻게 보냐면 틀린 번호만. 틀린 번호만 어떻게 보냐면 아마 그 자료 중에서 초록색 자료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에서 틀린 번호만 이따가 끝나고 이제 구두를 할 건데요. 아마 10분, 15분 안에 하더라고. 왜냐면 뭐 하던데? 대부분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갈 거라고 생각해 두시면 돼요. 틀린 번호만. 우선은 요거 4회 33번 가겠습니다. 우선 이거에 집중하세요. 우선 밑줄이 여기에 있었고요. 여기에 밑줄이 있었고요. 우선 여기에 이제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앞에 부분에 빈칸이 있었어요. 슈가의 명백한 역할은 아이스크림에서 슈가의 역할은 뭐냐? 이제 뭐겠냐? 그 상품에 스위칭을 하는 거죠. 달달함을 주는 게 그게 설탕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달달하게 하는 거. 그러나 슈가는 또한 역할도 합니다. 이것에 하고 여기가 밑줄이 있었어. 그 아이스크림의 이것을 결정하는 데 역할을 한대. 슈가가. 물론 슈가의 원래 명백한 역할은 달달하게 하는 거지. 아이스크림이 달달하게 하는 게 슈가의 역할인데 슈가가 또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아이스크림에서 이것을 결정짓는 역할이기도 하대요. 왜냐하면 슈가는요 무엇을 야기하냐면 그 믹스처 이거 약간 예를 들어서 쿠키 앤 크림 같은 경우에는 쿠키와 크림을 섞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믹스처의 프리징 템퍼러처 어느 점이겠지? 이 정도는 알겠다. 내가 과학을 몰라도. 믹스처의 어느 점이 뭐 하게 한대? 떨어뜨리게 한대. 슈가가. 요게 뭔가 역할을 하나 봐. 설탕이 어느 온도를 떨어뜨린대. 그래가지고 이게 왜냐면이라고 썼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을 결정짓나 봐. 모르겠어. 아직까지는. In fact 사실 슈가의 한 컵이래요. 어디 안에 들어가는? 그 아이스크림 믹스처의 쿼터 안에. 야 쿼터가 뭔지 아시죠? 우리 그 바스킨라빈스 가면 쿼터로 먹잖아요. 맛 4개 골라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아이스크림 믹스처의 쿼트에 그 컵 하나, 슈가 컵 하나는 뭐를 떨어뜨리냐면은 어느 점을 떨어뜨린대. 거의 대략적으로는 한 2도 정도를 어느 점을 떨어뜨린대요. 이것이 디스민 이거는 어느 점이 떨어진 거야. 어느 점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아이스크림이 무조건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차가워져야만 한대요. 빌로우 뭐보다 밑으로 물이 어느 점보다 훨씬 더 조금 더 차가워야 된대요. 무슨 말인지 암? 물은 원래 이제 0도 밑으로 가면은 얼기 시작하는데 설탕을 넣으면 어느 점이 더 밑에 있어야 얼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더 어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지. 이거 하려면 여기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if절 비동사 플러스 투부정사 이렇게 썼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의도예요. 비투용법의 의도였고요. 크리스탈은 결정체 같은 건데 아이스 결정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물이 어는 일반적인 어는 점보다도 더 밑에서 꼭 칠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지. 차가워져야만 한데 슈가를 넣었을 때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번 더 보니까 아이스크림의 슈가의 양이 올라가면 나라면 여기 뒤에 거를 뺐음. 나라면 여기 뒤에 걸 뺐을 거야. 아이스크림의 슈가의 양이 많아지면 어느 점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느 점은 내려간다고. 프리징 포인트가 내려간다고 지금. 근데 여기서 아직까지도 안 나왔다? 그럼 프리징 포인트가 내려갔는데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니까? 여기가 답부분. 요 맨 뒤에 부분 있죠?
요 맨 뒤에로 답을 그나마 고를 수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어느 점이 내려간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 어느 점이 내려가서 대체 뭐가 됐냐가 문제인 거죠. 요거 보니까 요 어는 온도가 있잖아. 좀 늦어졌잖아. 어는 온도가 늦어졌다는 게 뭔 소리? 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소리. 이거 생각을 하면서 보세요. 어는 온도가 늦어졌어. 그거는 뭘 도와주냐면 그 아이스크림 안에 있는 크리스탈의 사이즈 있죠. 결정체의 사이즈가 굉장히 조그매지게 유지시켜주는데 도움이 된대. 왜냐하면 because 리즈너블은 상당한이란 뜻이거든요. 상당한 양의 스터링이 필요하거든. 스터는 휘젓다. 휘젓는 것이 can be done, 되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during 뭐 하는 기간 동안에 그 어는 과정 동안에 이제 상당한 시간 동안에 이렇게 스터링을 많이 하는 거야. 계속해서 거의 휘저어주는 거지. 야 니네 혹시 있잖아. 맥플러리 먹으러 가거나 소프트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면 그 안에가 계속 돌고 있는 거 알아? 그 안에 이렇게 돌고 있어. 그 왜 도는 줄 알아?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왜 달달하고 왜 부드럽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네가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먹다가 이 음료수를 얼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음료수를 그냥 냉동고에 넣어봐. 그럼 결정체가 굉장히 커요. 근데 우리가 소프트 아이스크림 먹을 때는 되게 부들부들하게 넘어가잖아요. 그건 소프트 아이스크림 계속해서 돌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휘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들부들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냐면 어는 동안이에요. 어는 과정 그 동안에 이 휘젓는 게 굉장히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뭐를 돕기 위해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이 아이스 크리스탈을 깨야 되거든요. 어그리게이트가 집합체예요. 네, 이런 이제 여기서 크리스탈 집합체라는 거는 어쨌든 이게 혼합물을 말하는 건데 뭐 할 때 그것이 되게 천천히 형성이 되는 거. 그러니까 어느 게 천천히 형성이 되다 보면은 당연히 휘젓는 양이 많겠지. 휘젓는 양이 많으면 뭐가 될까? 입자의 크기는 작아지겠지.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면 아이스크림이 술술 넘어가겠지. 그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가 역할을 하냐? 슈가죠, 결국엔. 설탕이잖아요. 설탕이 어느 점을 내준다며.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어느 기간 동안에 크리스탈을 계속해서 휘저으면서 깬다며. 아이스 크리스탈을 깨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요거 덕분에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어그리게이트가 집합체래. 컨그리게이트는 뭐게? 채팅 보내봐 알면. 컨그리게이트는 뭐일 것 같아? 생각을 해. 모이다. 네. 얘랑 비슷하게 생긴 것 중에서 분리하다, 차별하다가 분명히 생각이 나야 돼. 왜 이러십니까? 얘랑 비슷하게 생겼겠지. 내가 지금 이거를 괜히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분리하다, 차별하다. 이게 나와야죠. 세그리게이트가 분리하다, 차별하다, 특히나 인종차별할 때 이 단어를 쓰죠. 그래서 다 같은 어원이에요. 그리게이트, 콘그리게이트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세그리게이트. 거기서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분리하다, 차별하다. 이렇게 이제 어휘 한 번만 살펴보시고 가시면 되고요. 그럼 다시 갑시다. 그럼 설탕은 무엇을 결정짓는 역할일까요? 빙질이죠. 빙의 질이죠. 그것을 결정짓는데 아마 영향을 많이 끼칠 거고 아니면 크리스탈의 크기 이것도 괜찮다. 그 결정체의 크기를 결정짓는다. 설탕이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결정짓는 거니까 야 설탕은 향의 풍미를 결정짓 그럴 수 있겠지. 답이 아니겠지. 설탕은 이게 되겠냐? 영양학적인 밸류? 설탕은 보존기간 보존기간 언제 말했어? 설탕은 인공적인 푸드의 색깔은 언제 나왔냐 또 설탕은 텍스처의 캐릭터리스틱 특징 텍스처는 뭐냐 질감이 텍스처라고 하냐 텍스처가 굉장히 모이스처 하면서 이런 말 하잖아 텍스처가 굉장히 찔깃찔깃한 것 같아요 이런 말 안 한 거예요 텍스처 질감이 조금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다음에 34번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맨 밑에 여기였거든요
맨 밑에 이볼루션, 맨 밑에 여기가 이제 밑줄이 있었는데 아 이볼루션이 뭘 했나 봐. 진화가 뭘 했나 봐. 모르겠어. 앞에부터 봐야 되겠죠? 앞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니까 왜 우리의 뇌는 리워드 너희에게 제공하는 보상을 하는 거지. For wanting something 뭔가에 대해서 무언가를 원하는 거에 대해서 너에게 제공을 해줬다가 보상을 해줬다가 and then 그 다음에 take away 뺏어갈까 리워드를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라고 하잖아. You have it. 네가 보상을 얻자마자 왜 우리의 뇌는 그 보상을 뺏어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니들 아마 이거 헷갈렸을걸요? put 동사원형이라서 명령문으로 해석했으면 이게 이제 답이 안 나와요. 이게 명령문이었으면 문장이 put 넣어라 해? 뇌는 is? 이게 되냐? 이거 절대 안 돼. 왜냐? 명령문 해라 and라도 쓰든가. 이게 명령문이려면 and가 있어야 돼. 근데 여기 컴마가 있었거든. 그럼 뭘까? 분사구문이었어요. PP 남은 거고요. being이 생략되어 있는 형태였어요. 그럼 주어는 얘였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럼 해석을 어떻게 가는 거냐면 뇌가 어디에 놓여져 있었을 때? 요 상황에 놓여져 있었을 때. 이볼루셔너리 드라이브요. 그러니까 이제 진화적인 동기의 맥락에 뇌가 놓여져 있었을 때 뇌는 약간 우리를 동기부여시켜준대요. 생존하도록. 네. 뇌가 진화론적인 동기의 맥락이 있을 때 우리를 동기부여시켜준다. 생존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시켜준대요. 뇌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되게 중요하대요.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뭐 그럴 수 있죠. 즐거움을 많이 주는 것들은 생존에 필수적이래요. We need to.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되냐면 뭐야 여기 왜 지워졌냐? 지워졌네요. 어쨌든 제가 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항상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살고 싶으면 필수적인 걸 추구해야 해요. 뭐 그러겠죠. 살고 싶으면 필수적인 거 쓰고 추구해야겠죠. If we were then suddenly 우리가 갑자기 컨텐츠를 했어. When 뭐 했을 때? When we got 얻었을 때. What we wanted.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얻었을 때 우리가 갑자기 만족을 한다면 we wouldn't feel 우리는 어떻게 느끼지 않을 거냐면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거야. To seek out 추구하는 것 또는 더 많은 것을 획득하는 것. 더 많은 것을 획득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잘 다시 생각하겠음.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약에 그냥 얻었어. 내가 원하던 것을 얻었어. 근데 그거에 만족을 해버려. 그럼 우리는 아마 뭘 하진 않을까? 그걸 더 얻어야겠다. 더 추구해야겠다라는 그런 욕구를 느끼진 않겠죠. 왜? 만족감을 느꼈으니까. 만족하면 더 추구하진 않겠죠. 아마 그럼 이건 무슨 자세냐? 안주하는 자세야. 아마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만족감을 느껴면요. 만족감을 느낀다는 건 그냥 우리가 안주를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야 이거는 중 친구들이 다 보내주세요. 이게 상징하는 의미가 뭔지 너네도 생각해. 우리가 만약에 완전히 만족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추구하지는 않을 거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거야. 당근은 뭐가 되어야 하냐면 댕글링이 되어야 해. 당근이 매달려 있어야 된대요. 댕글은 아마 단어가 있을 테니까. 빨리 보내. 이거 누구 보내냐면 하람이, 건우, 유진이, 수호는 무조건 보내세요. 오, 뭐 같아? 당근을 꼭 매달아둬야 된대. 당근을 매달아둬야 된다. 당근이 애타게 해야 된다. 뭐 한 명이 나왔어요. 또 생각해. 당근에 매달아둬야 된다. 내가 지금 몇 명 이름 말해줬잖아. 그 친구들은 지금 무조건 보내세요. 좋아. 예진아 그거야. 맞아. 뉘앙스만 알고 계시면 돼요. 당근에 꼭 매달아둬야 된다. 앞문장이랑 이어.
이어서 생각을 해. 어쨌든 이 문장을 여기다 넣었다라는 거는 앞 문장과 약간은 이어서 말하고자 한 거였잖아. 그렇지. 어유 뭐 좋아. 지금 전반적으로 뭐라 했냐면 당근이 애타게 해야 된다. 그 말인즉슨 당근을 계속 가지고 싶게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막 그림의 떡처럼 매달아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목표가 있어야 된다. 네, 그런 뉘앙스죠. 또는 만족하지 않도록 항상 동기부여 시켜줘야 된다. 아, 뭐 정확하죠. 만족감은 여기서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만족감이라는 건 매우 좋지 않아요. 안주하게 될 테니까. 캐럿은 무조건 매달려 있어야 된다. 즉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요. 목표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서 목표를 분명히 있게 해서 계속해서 욕구가 있게 유지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동기부여는 계속해서 시켜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것도 바로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단어를 몰랐을 가능성이 좋겠죠? 이거 외워. 많이 나와. 독해에서 많이 나와. 만족감과 만족감 둘 다 만족감이요. 만족감이라는 거는 어떤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야. 적어도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만족감, 충만함 이거는 뭐랑 상충한다? 생존과 상충하는 개념이다. 만족을 하면 생존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This is why.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뇌는 무엇을 경험하면 만족감이나 그런 기쁨 같은 것들을 too briefly 너무 짧게 경험을 한다. 즉 조금 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뇌는 어떻게 경험하냐면 더 적은 기쁨을 경험한대요. 뭐 했을 때 더 모멘트가 여러분 접속사입니다. satisfaction이 도달했을 때 만족감이 도달했을 때 만족감이 도달하자마자 우리는 이 뇌가 뭐를 한다? 기쁨을 되게 조금 경험하더라. 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기쁨을 별로 많이 경험하지 않는데요. 그거는 생존하려고 하는 거네. 그럼 진화는 이라고 나왔어요 이제. 진화적으로 우리의 뇌가 일부러 만족감을 다 느끼려고 하진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가겠습니다. 그럼 뇌가 뭐라는지 봅시다. 뇌는 우리의 열등한 부분을 숨겨주냐? 만족감이 뭐라도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비슷한 내용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우선은 뇌. 다음에 뇌는요. 뇌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현실시켜 준대요. 뭐야? 뇌가 꿈을 이뤄준다는 거야? 다음은 4번. 뇌는 바꾼다. 과정을 바꾼다. 괜찮은데? 뒤에 거 보니까 신박한 자극에 조심할 수 있게 가르친대요. 자극을 조심하라고 가르친다고 뇌가? 자극을 조심하라고 가르친다. 완전 아닌데? 5번. 뇌는 자극을 한다. 우리를. 추구하도록. 괜찮다. 평생 동안의 행복을 추구하도록 자극한다. 괜찮아. 근데 이게 틀려 먹었음. 이게 왜 틀려 먹었냐? By stick to the present요. stick to가 뭔데? 고수하다. 현실을 고수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자극한다. 라고 이제 쓴 거거든요. 님들, 현실을 고수하는 건 완전 반대인 건 아세요? 현실을 고수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안정감이거든요. 만족감이거든요. 이게 아니에요. 만족감으로 하면서 우리는 일생의 행복을 추구하도록 뇌가 자극해준다. 아니요. 뇌는 일부러 만족감을 느끼질 않아요. 그게 진화적으로 뇌가 그렇게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요게 진화는 요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진화는 만들었다. 요 메커니즘을 만들었다. 어떤 메커니즘이요? 이 진화가 우리를 항상 더 want more, 더 항상 추가적으로 더 원하게 우리를 푸시 시켜주는 그런 메커니즘을 바로 요 진화가 만들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안주하는 것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 거 36번입니다. 36번이 이제 우리가 이제 순서 배열하는 게 각각 3점씩으로 들어갔더라고요. 이거 두 개 중에 어떻게 맞았어? 두 개 다 맞았어? 아니면 하나 틀렸어? 여기서 하나 틀렸구나.
그러니까 여기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구나. 아까 그 앞에 거가 틀린 거였구나. 오케이. 이게 순서에서 3점짜리가 나와가지고 저도 순서가 조금 복잡하게 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은 하긴 했거든요. 가축화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러기 위해서 동물은 뭘 해야 하냐면 톨러레이트 참아야 한대. 견뎌야 된대요. being crowd together요. 조그만한 공간에서 이렇게 막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 뭐 하지 않고 패닉하지 않고 그걸 견뎌야만 한대. 그치? 가축이 되려면 작은 공간에 참아야지. 닭, 돼지, 소 참아야죠. 다음 be willing to 그리고 기꺼이 리프로듀스도 해야 돼. in captivity 안에서 captivity가 감금이고요. 리프로듀스는 번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감금되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번식을 기꺼이 해야 해. 그게 가축화의 조건이래. 두 가지를 썼어. 그리고 지금 여기서 디즈 퀄리티가 이거예요. 요 디즈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거는 only a few animal이다. 오직 소수의 애니멀만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domestication, 이러한 가축화라는 건요. 대부분은 involve 무엇을 수반하냐면 가끔씩 이렇게 네오테니가 유형성숙이라고 나와요. 유형성숙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변동, 그 돌연변이 같은 것들도 수반을 종종 하거든요. 이런 가축화가. 근데 이게 즉 다시 말하면 이 유형성숙이라는 게 뭐냐면 유스풀 피지올로지를 보유하는 것 그리고 행동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into 어디까지? 어덜트우드까지. 유스풀은 어린이잖아요. 즉 유형성숙이라는 게 뭐냐면요. 어렸을 때의 생리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행동적인 부분을 나이가 먹어서도 보유하고 있는 걸 유형성숙이라고 한대요. 그런 돌연변이를 수반하고 있는데 이게 어린 포유류 같은 경우는 뭐가 가득하냐면 뭐 이제 호기심도 가득하고 뭐를 두려워하지 않냐면 다른 종의 동물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다음에 새로운 트릭 같은 것들을 배우는데 열심히 이제 열성이래요. 열심히 이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집고양이죠. 집고양이가 약간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요. 마치 키튼이 새끼 고양이거든요. 와일드캣의 새끼 고양이처럼 그러니까 약간 야생 고양이 중에서도 새끼 고양이처럼 막 가끔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유형성숙이래. 이건 단어가 나왔으니까. 유형성숙 같은 그런 행동 같은 걸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가끔씩 이런 이제 어린 포유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징 같은 걸 갖고 있는데 이게 나이가 먹어서도 이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search quality. 그것은 특히나 굉장히 유용한 건 언제냐면은 동물들이 마이그레이트 이주를 할 때 새로운 지형으로 이주를 할 때야 마치 그게 언제 종종 일어나냐면요. 듀링 또는 애프터요. 그러니까 아이스 에이지. 그러니까 빙하기 있잖아요. 빙하기 시간이거나 빙하기가 지나고 나서나 그럴 때 종종 일어나는 게 이주거든요. 이주나 이동을 많이 하겠지. 근데 이주나 이동 같은 것들을 했을 때 특히나 이런 특징 같은 것들이 유용하대. 그럼 여기서 내가 봤을 때 니들이 틀렸을 가능성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여기도 퀄리티라서 B가 먼저 올지 A가 먼저 올지 고민을 했을 가능성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유형성숙을 말해주는 게 여기에 나오거든요. 그럼 유형성숙이라는 걸 말을 한 다음에 유형성숙의 예를 말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유형성숙을 말하지도 않고 예시를 말하진 않겠죠. 그래가지고 순서가 BA예요. 둘 다 퀄리티가 들어가긴 하지만 첫 줄에 퀄리티가 들어가긴 하는데요. 여기서 이게 유형성숙의 예시를 말해주거든요. 인간은 이걸 이용한대요. 요 행동을 이용한대요. 바이 뭘 해서 캡처 잡는데요. 동물들을 잡는데요. 키핑 그리고 뭘 한대요. 걔네들을 도주는 어떤 애들이냐면 여기서 지금 제가 여기다가 초록색을 쳐놨죠. 무엇의 특징을 갖고 있는 애들이요? 주베나일이 바로 이제 그 청소년의 특징인 거잖아요. 유아기의 특징인 건데 유아기의 특징을 갖고 있는 되게 오랫동안 갖고 있는 그런 동물들을 잡아서 그 다음에 걔네들을
메이트 시킨대요. 그럼 those, them 이거 사람입니까? who로 꾸몄으니까. 생각해. 도즈를 잡아서 도즈 이 them이랑 얘랑 똑같은 애거든요. 도즈를 잡아서 도즈는 어떤 도즈냐면요. 되게 유아기적인 행동을 보유하고 있는 도즈를 잡아서 그리고 걔네들을 짝짓기 시킨대. 그럼 이 도즈랑 댐은 누가 되어야만 하냐? 동물이어야만 하거든요. 근데 왜 후로 꾸몄을까? 가끔 의인화 시킬 때가 있음. 후로 동물을 꾸미기도 할 때가 있음.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요. 동물을 잡아가지고 이러한 행동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대요. 이런 유아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걔네들이 짝짓기 하게 냅둔대요. 이렇게 이제 인간이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결과 이게 C죠. 그래서 마지막에 세대간에 걸쳐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엇의 동물을 갖게 되냐면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행동적으로 유아기적인 행동을 갖고 있는 동물을 갖게 되고요. 다음에 그들의 그 유아기적인 외모 같은 것들도 유지시켜 가겠는데 예를 들어서 입이 짧아. 머즐이 입이거든요. 입이 짧거나 아니면은 머리가 약간 라운드가 돼 있거나 이빨이 이렇게 왕관처럼 돼 있거나 아니면은 뇌가 작거나 이게 이제 유아기적인 외향이잖아요. 근데 유아기적인 외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을 유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인간. 이거 덕분에. 마지막 결론. 이게 C. 그리고 BA. 유형성숙이라는 것이 가축화에선 일어난다. A. 그 유형성숙이라는 것이 요런 거를 인간이 활용을 한다. 다음에 C. 그래서 인간은 그 유형성숙이 계속해서 세대 간에 걸쳐져 가지고 주둥이가 짧고 둥근 머리를 갖고 있는 그러한 동물을 가지게 된다. 그게 마지막 결론 C. 이렇게 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순서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긴 했겠지만은 여기서 데이가 가리키는 게 데이는 가진다 이 동물들을 그럼 데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분명히 앞서 나왔다는 거고 사람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A에서 C로도 갈 수 있겠죠. 순서를 삽입하는 거 정도까지는 네 가능은 합니다. 다음에 37번이요. 37번 같은 경우는 이게 마지막이었나? 38까지가 마무리였네요. 37번 같은 경우는 인간의 추론 능력은 extraordinary, 굉장히 비범하대요. 이 추론이라는 거는 뭐가 들어가냐면 우선은 making supposition, 우선 가정을 하는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inferring their consequences, 결과를 추론해 보는 것, 그것에 추론이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 추론이라는 건 this may be complicated, 굉장히 복잡할 수 있거든요. 특히나 수학이랑 연관이 되어져 있을 때. 그쵸? 뭐 수학의 영역으로 봤을 때 추론이라는 건 복잡할 수가 있겠죠. 뭐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순서를 여기서 이제 쓰게 됐었던 거는 뭐냐면 우선 C부터 가겠습니다. 그러나 what makes 이게 있잖아. 위대한 생각이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건요. 여기서 단어를 뭐로 왜 C로 갈 수 있었겠냐? 얘죠. complicated라는 단어랑 difficult라는 단어가 동의어잖아요. 위대한 생각이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은 이거래요. 이것 때문에 이 위대한 생각을 한다는 게 어렵대. 첫 번째요. 창의력을 가지는 거야. 옳은 퀘스천을 던질 수 있는 창의력을 가지는 것. 또는 무언가를 바라보는 능력인 건데 어떤 능력이냐면 이걸로요.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무언가를 바라보는 능력.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아인슈타인이 이게 지금 위대한 생각이 어려운 이유는 올바른 질문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상상력의 문제인 거고요. 다음에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능력, 이것이 이제 위대한 생각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인 건데요.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본인의 상대성 이론 같은 것들을 디벨롭 만들었단 말이지. 근데 이렇게 아인슈타인이 만들었을 때 그때 아이작 뉴턴의 물리학이 굉장히 어땠었냐면은 굉장히
강하게 서포트를 받았었거든요. 바이 뭐로 인해서요? 가능한 증거로 서포트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뒤에가 결과예요. 그래서 뭐 했었대? 이 시간을 키는 거는 아이작 뉴턴이에요. 아이작 뉴턴의 물리학 이론이야. 아이작 뉴턴의 물리학 이론의 퀘스천, 의문을 제기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였음 이라고 나왔음. 이거 내용 이해 가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냈을 때 아이작 뉴턴의 물리학 이론이 너무나 강력하게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뭐가 없어 보였다? 그것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였다. 워낙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었으니까. 여기서 히즈 프레딕션이 아이작 뉴턴의 그 예측이었어요. 아이작 뉴턴의 예측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의 많은 알려져 있는 실험에서 컨펌 확인했거든요. 그의 예측을요. 그러나 약간 이상한 실험이 있었대요. 무엇을 보여주는? 대조를 보여주는 빛의 속도가 didn't depend on 달려있지 않구나. 무엇의 속도랑은? 그 물체의 속도랑은요? 근데 이 물체는 어떤 물체인데? 빛이 발산이 되는 물체예요. 빛이 발산이 되는 물체의 스피드랑은 연관이 없다라는 그런 이상한 연구 결과가 하나가 있었어요. 아인슈타인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아인슈타인이 come up with 생각해낸 거야. 어떤 아이디어를요?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것이 빛의 스피드는 일정하다. 근데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시간은 상대적이어야 된다. 라는 걸 의미하는 바로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그리고 나서 왜 A 다음에 C인 줄 왜 A 다음에 B인 줄 알아? 단어가 이게 나와서 릴레이티브 상대적인, 앱솔루트 절대적인이란 뜻이거든요. 시간은 상대적이어야 한다. 헤드 투. 시간은 상대적이어야 한다. 라는 걸 의미해. 그것이 아인슈타인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있었던 물리학자, 특히나 뉴턴까지 포함해서 예전에 있었던 뉴턴까지 포함한 물리학자는 뭐라고 가정했냐면 시간이라는 게 절대적이라고 가정했거든요. 그니까 A 다음에 B죠. 순서가. 그래서 뭐와 함께 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함께 뭐와 그리고 도움에 함께 이렇게 복잡한 수학의 상당한 도움과 함께 무엇이 왔다. 후임 동사부터 썼네. 얘가 뒤에가 주어인가 봐. 도치됐네. 전치사고 앞으로 나오면서 도치된 것 같아요. 뭐가 왔다라는 거야? 스페셜 제너럴 릴레이티비티.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이 도달했다. 근데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이든 특수 상대성 이론이든 이것이 물리학을 레볼루셔나이즈 했어요. 레볼루셔나이즈 했다라는 거는 뭐 혁명을 했다라는 거지. 물리학의 혁명을 일으킨 일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이 도달했다. 이 아이디어와 함께 마지막 결론 B번. 그래서 지금 답에 앞에 A, B 상대적이라고 얘는 가정을 했음. 근데 아이작 뉴턴이랑 동일하게 다른 애들은 다 절대적이라고 생각했었음. 이렇게 순서로 가고요. 다음에 B 다음에 A로 갈 수 있었던 거 요거로 아이작 뉴턴이 얘가 이제 아이작 뉴턴이 원래는 이 이론이 사실은 그랬었는데 이 이론을 지금 뒤집어 엎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작 뉴턴의 프레딕션 예측 같은 것들을 대부분의 모든 알려진 엘리멘트, 익스페리먼트, 실험 같은 것들은 입증을 했지만 그러나 몇 개 이상한 실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문이 좀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고자 아인슈타인이 새로운 상대성 이론을 낸 거죠. 근데 그 이전에 아이작 뉴턴 같은 경우는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시간이라는 거. 이 순서대로 들어갈 수 있었던 부분이었죠. 보니까 알겠죠? 이거 틀렸다고 해가지고 연서로. 괜찮죠? 사실은 힌트가 조금씩 있는데 대놓고 힌트가 없다 보니까 3점짜리로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음 거. 다음 게 마지막이고요. 오늘은 단어를 못 하겠네요. 오늘 우리 막 그 성적조사 하느라고 시간을 조금 써가지고
뭐 단어 못하면 니들 땡큐죠 뭐. 단어 구도 안 하고 좋다라고 생각하겠지 뭐. 마지막 거 가겠습니다. 우리 종이요. 인간이라는 종은요. 유일한 종이거든요. 유일하게 뭐를 하는 애냐면은 자발적으로 그 정보를 공유하는 종이에요.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되게 많이 배워요. 우리의 뭐 이 언어 여기 왠지 내가 보기엔 맨디에가 조금 강조인 것 같아. 언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인간들에게 많이 배운대요. 오케이? 인간은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유한다. 바이 언어로. 오케이. 근데 그 능력은 remain 어디에 있냐면 여기 바깥에 있대. 비욘드는 넘어서 있다는 거니까. 현재 뉴럴 네트워크라고 했으니까 신경 네트워크잖아요. 신경 네트워크의 리치, 범위 바깥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신경 네트워크의 범위 바깥에 존재한대. 이 능력이. In this world, 이 모델에서요. 지식이라는 게 엔크립트가 됐거든요. 엔크립트라는 거는 암호화가 됐다는 건데 제가 일부러 단어를 좀 써놨거든요. 엔코드 있잖아요. 엔코드도 암호화한 거고요. 엔시퍼 이게 암호화한다라는 거 엔크립트고요. 이걸 반대말 디코드, 디크립트, 디시퍼 단어 좀 많이 나오니까 써놔. 암호화하다와 해독하다. 해독하다, 암호화하다. 이렇게 이제 단어들이 조금 있는데요. 뭐가 암호화가 되면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지식이 암호화가 되는 거야. 지식이 이렇게 암호화가 되면은요. 딜루티드 어떻게 이제 약간 이게 뭐라고 해요? 희석이 되거든요. 어디 안에 희석이 된대요? 시냅스예요. 수백만 개의 시냅스의 가치 안에 희석이 된다. 우선 널리지가 암호화가 됐을 때. 그럼 이거는 어떤 형태냐? 이게 여기다가 제가 지금 채는 거 보이세요? 이게 힌트였거든요. 임플리시. 임플리시이 뭐냐? 함축적인. 눈에 안 보이는, 내포하는 이란 뜻이었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죠.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숨겨져 있고 함축적인 형태에서 이렇게 숨겨져 있고 함축적인 형태에서 이 cannot be extracted. 추출할 수가 없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남들과 공유할 수도 없다. 이시라는 건 이 정보네. 근데 어떤 정보냐면 이런 정보야. 이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야. 숨겨져 있고 함축적인 형태에서는 정보라는 게 추출이 되거나 남들과 선택적 공유가 불가능하거든. 근데 대조적으로 우리 뇌 안에서 진짜 가장 높은 수준의 인포메이션이잖아. 근데 가장 높은 인포메이션이라는 건 이거래. 어디에 도달한 거냐면 우리의 의식에 도달한 거래. 그러면 가장 높은 수준의 정보는요. 뭐가 된대? 남들에게 스테이트가 된대. 말이 된다는 거야. 말로 전해질 수가 있대. 그것도 어떻게? 익스플리시틀리하게. 익스플리시틀리가 뭐야? 명백하게. 라는 뜻이잖아요. 눈에 띄게 전달이 가능하대요. 그럼 누가 봐도 여기 아니냐? 대조적으로 왜 썼겠냐? 이게 암시적인 형태에서 봤었을 땐 추출도 안 되고 남들에게 선택적으로 말도 못해. 그러나 이게 가장 높은 수준의 인포메이션으로 도달을 하잖아. 의식으로 도달을 하잖아. 의식으로 도달을 하면 그러면 그때서야 남들에게 명백하게 전달이 가능하대. 이렇게 냈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게 왜 순서가 여기로 들어가야 되냐? 의식적 널리지라고 말해줬으니까. 널리지가 의식의 수준으로 가면 이렇게 나왔잖아. 가장 높은 수준의 정보가 뭐래? 의식의 수준으로 도달한 정보가 가장 높은 정보래매. 그러면 이게 의식의 널리지는 컴미드 뭐와 함께한다? 얘랑 함께한대. verbal reportability. verbal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언어적인 능력과 함께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널리지가 가장 높은 수준이 되면은 그럼 남들에게 말할 수 있어. 말을 한다는 건 뭐가 필요해? 언어가 필요해. 그러니까 지금 의식적인 널리지라는 건 뭐와 함께한다? 언어적인 능력과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할 때? 뭐 할 때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한 거야. 어떤 방식으로요? 충분히 명백한 방식으로 무언가를 이해하자마자 우리의 멘탈 공식은요. 리소네이트 좀 종종 나오거든요. 그냥 조화를 이룬다. 조화를 이룬다. 뭐 안에서?
랭귀지 안에서 우리의 언어적인 생각 안에서 되게 조화를 이룬다. 뭔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면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다? We can use the word. 우리는 랭귀지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To report it. 이것을 뭐 하기 위해서? 보고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대요. 뭐 하면? 이것도 역시나 중요하죠. 여기 부분. 명백한 방식으로 무언가를 이해했을 때.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게 언어적인 생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대요. 그래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보니까 우리의 이런 뛰어난 능력이에요. 뭐와 함께 하는요? 기꺼이 남들과 우리의 knowledge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죠. 무엇을 사용해서? 이런 거 사용해서. 최소의 단어의 개수를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마켓 가려면요 turn right 하시고요 behind church 뒤에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최소의 단어로 사용을 해가지고 남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능력이 주어요. 우리의 능력은 남아있다. unequaled하게 남아져 있다. in the animal kingdom에서 이런 컴퓨터 월드에서도 여기서 물어보겠음. unequaled가 뭐냐? 우리의 능력은요. 컴퓨터 세상에서 야 이거 니네 보내봐. 컴퓨터 세상에서 애니멀 킹덤에서 우리의 이 엄청난 비범한 능력이요. 언어로 남들과 공유할 수 있다라는 요 능력. 이 능력은 동물 세상에서도 remain 남아있다. unequaled하게 남아져 있다. 이게 뭐냐고. 이퀄이 뭐야? 이퀄에서 unequal을 썼잖아. 동등하지가 않다라는 거겠지. 근데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는 거지. 그쵸? 월등하다라는 느낌이 가야죠. 비할 데 없다. 이런 느낌이 가야죠. 비할 데 없다. 월등하다의 느낌이 가야죠. 어디에서? 애니멀 킹덤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이 말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야, 애니멀 킹덤에서 눈 씻고 찾아봐. 언어로 말을 하는 애들이 어디 있나. 애니멀 킹덤에서는 정말 비할 데가 없다라는 거죠. 월등하다라는 걸로 간 건데 여기서 동의어 뭐 있겠냐? 이게 꼭 기억났으면 좋겠어. on으로 시작하거든요. 이거 아는 것 같다 한번 보내보세요. 하나만 더 줄까 단어? 이거. 아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 알. 알. 아 모르나? 안 나오나? 아 아쉽다. 쌤이 쓰면 아마 알걸? 아 왜 몰라? 라이벌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비할 데가 없다고. 이거 아예 동의어야. 그러니까 뭐 인간은 굉장히 그런 능력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순서로 들어가는 이유는 뭐? 다시 볼게요. 함축적인 의미로 표현을 했을 때는 남들한테 표현이 안 돼요. 추출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대조적으로 뇌 안에서는요. 어떤 식으로 갔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의 정보로 도달했어. 의식의 수준까지 도달을 하면 그러면 명백하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여기 앞에랑 뒤에랑 대조 느낌으로 갔겠죠.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고생을 하셨다. 인사를 해주시고 가주시면 된다. 안녕. 나 뭐? 야, 다음 주부터가 우리 내신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신 교재 구매하는 거랑 다음 주부터는 당연히 뭐죠? 당연히 현강이긴 하죠. 네, 바로 내신입니다. 다음 주부터 바로 내신이에요. 인사하고 가. 안녕. 수고했어.